자, 그대들. 아유, 여튼, 내가 계속 지금 벌써 2주째 하고 있는 얘기 같은데, 나 하루라도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얘네도 싫잖아. 나도 싫어. 앞으로는 좋게 가길 바라면서, 베이직선에서 어디 해오라고 했었냐면, 그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부터 숙제를 하셨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129페이지를 하시고, 130, 131페이지는 제가 딱히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하셨을 분들이 뭐, 계실 것 같습니다만. 해서, 저기 어디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했었냐면, 136페이지까지 숙제였습니다. 그죠? 아, 136페이지랑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기본 핵심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10번까지 풀어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마 알림장으로는 136페이지까지만 숙제로 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플러스 핵심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업 중에 풀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업 들으신 분들은 풀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수업 집중 안 하고 나중에 뭐 알림장으로 확인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맞다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서 안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 했겠지 뭐. 그래서 저기 그 앞부분에 있는, 오늘 주말이라서 일부러 좀 숙제를 많이 했는데, 저기 그 연습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집에서 좀 한번 좀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유형 통으로 모르겠는 거 몇 개만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에다가 푸는 연습하는 그 132페이지에서부터 136쪽까지는 제가 답을 좀 안 부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좀 채점 좀 해주세요. 답지 없으신 분들은 답지 없는 사람 없냐? 없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없으면 파일로 올려주고. 없으면 파일로 올려줄게. 어차피 그 파일은 항상 얘기하지만 신사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자료실이라고 하는 학습 자료실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고등 공통수학 1 뭐 베이직센이라고 브랜드명을 검색하고 딸깍 하시면 해설지가 아예 그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별로 수고롭지도 않거든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게 좀 벅차면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려놓은 답지들이 이미 있습니다. 검색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답지를 걷어가는 거는 저는 계속 항상 시중교재를 사용하는 이상 답지를 걷어간다 뭐한다 이런 건 1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부분은 해설지 통해서 조금 채점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요것만 조금 진행할게요. 뭐냐면 129페이지에 있는 거 1번부터 7번까지 129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 일단 좀 한번 확인 같이 하고요. 그 프리노트에 푼 것만 일단 좀 확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1번에 4번, 2번에 A는 3, B는 4, 3번에 4, 4번에 3번. 5번은요, 5번에 1 이상 4 이하, 6번에 1, 7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실전감각 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그 다음 4번에 4번, 5번에 안 부를래. 없지. 두 사람. 잘했다 이 새끼들아.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10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네, 139페이지에 있는 거 10번 좀 부를게요. 아, 잔소리 해봤자 나만 스트레스지. 1번에 16,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5번에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4분의 5보다 크다.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x는 5분의 3보다 작다. 10번에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개념 정리해오라고 했었는데요.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든 다 어디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프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그래프라고 하는 내용이 얘 왜 이렇게 자꾸 점점 앞으로 튀다오냐? 자,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가볍게 얘기한다면 X에 대한 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AX 플러스 B이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던 뭐든 간에 X라는 문자 하나로 이루어진 식을 fx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x에 대한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식이 등호를 포함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y는 fx라고 해서 이걸 y는 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뭐라 부르고 함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다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애들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뭐든지 간에 다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죠? y는 fx라는 식과 y는 0이라는 값을 비교해서 이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즉, 뭘 구하는? 교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둘의 교점의 x 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문제가 fx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래프 상에서 얘는 아까 똑같이 이 식도 나눠서 y는 fx라는 애랑 y는 0이라고 구분을 한다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그래프 상의 의미로 뭐가 되겠어?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대요. 그죠? 그럼 식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받아준다고 그랬죠? y가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fa라는 애가 식의 값이라고 한다면 이게 식의 값이라고 한다면 x가 들어갈 자리에 뭔가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구한 결과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한다면 그 식의 값을 누가 받아주면? y가 받아주면 얘는 함수 값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식의 값이 0보다 크다 작다 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비교하는 것과 같아서?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서 값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와 관련 있는 값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양심 터지나가더라. 이거는 입이라도 뻥끗하는 신용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값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상관이 있는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근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라고? 야, 이 양심 터지나가더라. 개념 공부 안 하냐?
내가 값은 다 y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2차 함수 최대 최소 설명할 때 값, 최소, 값 다 y를 이용해서 그래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비교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야 라고 해서 y만 보면 돼 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었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다 y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걸? 그러면 이 양심 터져나가더라. 얘네들이 복습이라는 거를 복습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니들이 사람이라면, 복습이라는 거를 했다면, 값이라는 게 뭐랑 상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와이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저걸 뻥끗할 때. 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근이라고 하지 않나? 뭔 처음 듣는, 무슨 소리세요? 라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나? 이 양심 터지나가더라. 니들 이래놓고 수학이 어렵지. 나 프랑스어 어려워. 나 러시아어 못해. 못하겠어. 나 베트남어 진짜 어렵더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랑 니네가 수학 어렵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난 베트남어 공부한 적 없어. 그래서 어려워. 난 중국어 몰라. 그러니까 중국어 어려워. 니네가 지금 수학 어려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공부를 하고 나서 어렵다 말다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해도 어려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어려워? 아우, 이 징글징글한 양심 터져나가들 진짜. 집에 부모님 명의 혹은 할아버지 명의로 된 빌딩이 있다. 만약에 있으시면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막 그런 것도 없어? 두 번째, 자기는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50억 이상이 있다. 50억으로 안 돼, 요새. 100억 이상이 있다, 그것도 없어? 근데 니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공부 안 해? 예전 학원에서 손이라고 했더니 진짜 손전애가 있었어요.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외동인데 얘도 외동이야. 근데 할머니가 20층, 10몇 층 되는 빌딩에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계신 건물주셔. 당연히 얘 거야. 상속받을 예정인 애야. 그래서 여기 왜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니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공부 안 하지? 아니면 자기 명의에 된 땅으로 몇만 평 정도 있으신 분. 그것도 없어? 근데 왜 공부 안 해? 아니면 지금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데 너무너무 확실한 나만의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아무것도 나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꼭꼭 가지고 있다가 이거 딱 풀면은 내가 대박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것도 없어? 근데 왜 공부 안 해? 제가 며칠 전에 그 짤을 봐서 이거 저장해놔야지 했는데 못 찾았는데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구분한대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래. 야구를 보면서 저거밖에 못하나? 난 저거보다 잘하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족밥이잖아. 저거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 야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야구에 재능이 있는 거랍니다. 를 정승재 강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승재 강사는 자기가 인강을 하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건 뭐건 간에 그 수업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거 저렇게밖에 수업 못하나? 나는 이렇게 수업 안 할 건데. 자기는 이렇게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인가 자기가 교재를 만들었대요. 그게 재능이래요. 가수를 보면서 저 가수들은 저거밖에 못해? 나 저거보단 잘 부르는데. 저거밖에 못해? 라고 그냥 까는 거 말고, 솔직히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진짜 노래 못 부르는 아이돌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까내리는 게 아니라 노래를 곧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TV에 나오면서 그런 거 보면서도 저밖에 안 되나?
아,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 하면서, 아, 저거밖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능이래. 그런 분야가 재능이 있는 분야래요. 자, 재능 있는 분야, 어디세요? 있어요? 그것도 없어? 공부해야지. 공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박을 치게 해주지 않아요. 공부는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인생에서. 응?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남들보단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벌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정말 획기적인 공부를 해서 이거를 계속 해갖고 뭔가를 했다라고 해봤자, 뭐 필즈상 이런 거 받아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 7대 난제, 몇 대 난제 뭐 이런 거 풀어봤자 4천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뭐 평생 뭐 대신에 교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받는 돈 해봤자,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노벨상? 이런 거 타면 뭐 상금으로 몇 억 정도 나온대요. 사업 하나 성공하면 1년에 몇십억씩 벌어요. 공부는 대박을 치게 해주진 않아요. 단지 남들보단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잠시만요. 지금 뭔가 알림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하, 21호차 차량이 망가져서 21호차 타고 하원해야 하는 학생 명단을 알려달래요. 21호차 타고 하원하시는 분. 이해줘. 말고 없어요? 야, 내가 계속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조건에 대해서 수두룩 빽빽하게 얘기를 했거든. 그거 해당하시는 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공부 안 해? 뭐 50억, 부모님이 50억, 뭐 100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 탈세 안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요. 그 상속세로 40%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50억짜리 받아봤자 20억밖에 손에 안 들어와요. 20억이면 요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고 나면 끝이거든요. 숨밖에 못 쉬어요. 뭐 사 먹지도 못해요. 따란. 그래, 그럼 부모님이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받는다 쳐. 그 다음은 뭐 해먹고 살 건데. 그런 것도 없어? 공부해야지. 편의점에서 일하기 싫어. 카페에서 일하기 싫어. 남들 막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럼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쿠팡에서 정말 고생하고 막 하는 분들 돈 많이 받는다니까? 저기 가서 그 건설 현장 가갖고 일하시는 분 일당 15만 원이야. 요새는 더 올라갔을걸? 18만 원, 20만 원 할걸? 그럼 그대로 만약에 주 5일 가면요. 주에 100만 원씩은 받아요. 그죠? 그러면은 4주 일하면 주 5일만 일해도 뭐야? 400만 원 받네요? 중소기업 초봉 뭐 200 얼마? 보다 많이 받네요? 근데 왜 현장으로 안 가죠? 힘드니까. 앉아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잖아. 그지? 그럼 앉아서 일하고 싶잖아. 그럼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니네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공부 안 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하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공부 안 해요? 양심 터진 아가들, 양심 좀 챙기자. 공부 좀 해. 개념 좀 공부해.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게 누적이 되면 오래 걸리는 거지. 당일에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 아닐걸? 공부 좀 해. 나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냐? 미쳐버리겠네, 진짜. 부등식 다시 마저 할게요.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y를 본다고 그랬어요? 얘랑의 y 값을 본다고요? fx의 y 값, 0이라는 애의 y 값. 그럼 y라고 하는 거는 뭘 보는 거라고? 위아래로 보는 거라고. 그죠? x는 오른쪽 왼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y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건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fx라는 그래프가 0이라는 값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주는 게 이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2x-4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보자고? y는 2x-4 그려. y는 0 그려.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4부터 이렇게 그려진다고? 어느 점을 기준으로? 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2보다 큰 구간은 여기 있네. 그지? 그럼 그에 해당하는 구간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구간이라고 하는 건 x로 비교하는 거지. 이제 다시 x로 돌아와서 y 볼 거 다 봤으니까. 그럼 2보다 큰 구간이라는 건 결국에 요 위에 있는 구간이라는 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큰 위치에서 결국엔 얘가 성립합니다라는 뜻이잖아. 실제로 얘를 풀어보면 x는 2보다 크다 나오죠. 얘랑 다른 값이냐고 같은 값이냐고 같은 거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걸 풀기가 쉬웠으니까 그래프가 1차식밖에 안 됐으면 푸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식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리라고. 그래서 그렸을 때 나오는 걸로 따졌을 때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저기 어디야? 133페이지에 있는 133페이지에 있는 52번 개념에서 보시면 그 상단에 표가 있죠. 그 표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하고 구간을 나누어서 어떤 구간이 해가 되느냐를 확인하라고 했고 그거로 제가 그 53, 133, 134, 135페이지를 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치워. 치워, 손. 빨리 치워. 나 화내. 손. 너 나랑 한 약속이랑 다른데? 너 나랑 뭐라고 약속했게?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문자로? 나 그거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넌 뭐, 그래.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작성 같은 경우에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기 53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었죠. 53번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해로 정리했던 거를 토대로 거꾸로도 갈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번 개념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3번을 보시면 당연히 힘들죠. 막연하죠. 공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개념을 외워서. 야,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씩 세워. 할 수 있거든요. 저 안 할 거예요. 제가 굳이 왜요? 전 그렇게 주입식 공부하기 싫어요. 제가요, 오늘 사실 오늘부터 남겨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오늘 또 잔소리도 길게 하고 시간도 많이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잡아먹었으니까 오늘까지는 좀 참을 테니까요. 자, 안 고쳐져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무조건 10시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험 기간에도 계속.
목요일까지 개념 정리하고 바뀌어진 모습,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대 고개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본인이 컨트롤 못하고 계속 논다 싶으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10시까지 하고 가.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여기 남아서 10시까지 하고 가. 집에서 가서 할 테니까 어떻게든 할 테니까 여기서 그럼 좀 갈게요 라고 해서 그걸 몇 번이나 믿고 보내줬는데 결국엔 그게 결과값이 요따위라고 하시면 네, 남아서 하고 가세요. 마찬가지 자신 없으면 남아서 하고 가. 오늘은 제가 무조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가서 아까 내가 시킨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목요일날 가져와. 비어있는 거 채우시고 채워지는 거 토대로 확인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안 돼 있으면 네 너도 10시까지 그냥 같이 하고 가십니다. 딱히 얘기 안 할게요. 네 조금 아니에요. 네,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얼른 빨리 좀 100%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53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저 위에 있는 1번, 2번 개념을 통해서 그냥 식을 정리하는 게 돼요.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해가 알파부터 x, 베타까지라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x-알파 곱하기 x-베타하고 작다 하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x-알파 곱하기 x-베타하고 0보다 크다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붙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에다가 곱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가 이거대로만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3 하고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 붙이면 끝나요. 그래프도 못 그리고 이렇게 풀려봤자 1도 의미 없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뭐가 똑같다고 3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x절편과 2차 부등식에서의 경계값은 서로 다 같은 거다.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다? x절편이 이렇게 생겨먹은 애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애가 그려놓고 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이 구간, 이렇게 구간이 나눠졌을 때 이 사이 구간이 되려면 0보다 작은 걸까? 0보다 큰 걸까? 0보다 작은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 언급 안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얘는 이렇게 풀어, 쟤는 저렇게 풀어를 언급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려서 풀라고. 예.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요?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하세요. 잘 생각해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x축보다 위에만 존재해야지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아래로 볼록할 거고 아래로 볼록할 거고 또 좋아. x축과 안 만나야겠지. x축과 안 만나야겠지.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판별식은 교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교점 없잖아. 교점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그죠?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거냐고. 이거 다 외울 거야? 그 그림 4개야. A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다 외울 거야? 이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는 뭐 판별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다 외울 거냐고. 난 외웠어. 난 외웠지. 당연히 외워졌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로 생각하라고. 뭘 생각하라고? 그래프로 생각하라고. 어떤 그림이 될까?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봐. 축보다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저 위에 있는, 옆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떠 있어야 돼. 근데 0이어도 된대. 찍고 가는 것까지는 된대. 그러니까 뭐야? 아래로 블록이네? A는 0보다 크겠다. 찍고 가는 건 되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래프.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결국에는 뒤지게 식만 쓸 텐데 제발 그리세요. 2차 함수를 그래프로 좀 제발 익숙해지세요. 그렇게 익숙해지기를 하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66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라고요? 65번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65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 뭐라고? 아래로 블록하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어떤 그림이 된다고? 다도 된다고. 당연히 떠 있어도 되겠지. 이쪽으로 가능하겠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진행되면 됩니다. 66번도 마찬가지예요. 66번은 똑같이 한번 가봐요. 66번 어떻게 간다고?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자, 아래로 볼록한 거 확인했고 이번엔 어떤 모양이 된다고? 떠 있어야 된다고. 떠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자, 또 짝수네.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16 빼기 2k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자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뭐야? 73번. 73번 같은 경우는 어때?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이 식이 윤건이는 어차피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상관없고 혜준이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알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대요. 오늘은 21호차가 고장났대요. 자, 73번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가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프 상으로 따졌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아예 비어 있어야겠다. 비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위에만 존재해도 되죠. 혹은 0이어도 되냐? 0이어도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되면 돼? 여기요. 요것도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위치 관계는 항상 판별식과 같이 해요. 위치 관계는 항상 판별식이랑 같이 세트로 생각해요. 네. 마지막 개념 55번 하고, 저기, 네. 오늘 뭐 아마 56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념 설명까지는 할게요. 자, 5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번에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이거, 아까 내가 앞뒤 설명 바꿔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렇다면 이 0 대신에 gx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 뭐 보는 거야? 교점을 기준으로 해요. 입니다. 자, 56번에 대한 내용은, 55번에 대한 개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저 그래프를 보고 풀 때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다시, 저기 55번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고 해를 구할 때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입니다. 이게 55번 내용의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프만 잘 보고 풀 수 있으면 크게 걱정 없이 문제 풀 수 있겠네? 75번 한번 가볼까? 옆에 위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요래 돼 있다. 마이너스 3이랑 3이래.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3이랑 3이래.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점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네.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75번 문제가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mx 더하기 n보다 mx 더하기 n이라는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래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됩니까? 뭐로 보라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주 그래프를 비교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크거나 같은, 위에 있거나 같은 교점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구간을 구하래요. 어디야? 어디가 되는 거야? 뭐가 답이야?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 뭐가 답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야? 뭐 1이야? 3이야? 뭐야? 마이너스 4죠?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서 생겼는데? 마이너스 4에서 생겼으니까 어디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교점을 4, 마이너스 4 기준으로 1 생각한다.
오케이? 그럼 76번도 한번 봐봐. 76번은 어떻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mx 더하기 n보다 작은 거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값이 y 값이 같은 x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값이 더 작은 것. 즉 같은 x를 기준으로 더 아래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뭘 기준으로 생각해서?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교점을 기준으로 y의 값이 더 아래에 있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죠. (77번은요) 결국에는 76번을 정리하면 77번처럼 식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8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 요거 밑에다가 다시 여기다 따로 적어 드릴게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fx라는 애랑 gx라는 애랑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애들은 뭘 이용해서 비교하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된다고.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면 되는데 8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 gx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무슨 뜻이야? 둘의 부호가 같아요. 둘 다 양수 혹은 둘 다 음수. 즉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거는 부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호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얘는 x축, x절편. 얘는 x절편을 기준으로. x절편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지금 fx와 g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x축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서 두 개가 만나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2까지라고 하는데 요 교점이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요 교점이 3이래요. 자, 지금 그래서 78번과 79번 78번과 79번을 비교할 때 지금 요 식이 y는 fx, y는 fx, 요 그래프가 y는 gx라고 한다면 78번, 79번, 80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어디? 마이너스 1. 또 어디? 3. 근데 지금 81번처럼 fx,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부호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x축 절편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또 어디서? 2에서. 그리고 어디서? 4에서.
요렇게 x 절편들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야 돼요. 즉 81번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되는 경우에는 둘 다 음수 혹은 둘 다 양수인 걸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양수야 음수야? 달라. 둘 다 다르죠. 둘이 서로 부호가 달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도 부호가 서로 달라. 한 놈은 아래 있고 한 놈은 위에 있거든. 근데 어디서부터? 2부터 4까지는 둘 다 위에 있죠. 그래서 81번의 답은 그럼 뭐가 된다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딱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부호를 확인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래프 자체의 그 위치를 확인하는 문제인지. 예.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연립부등식은 이 연립 2차 부등식은요, 연립부등식이랑 똑같아요. 뭐 하면 돼요? 각각 해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범위 찾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 수업할 때처럼 이 베이직 센 교재가 선행 맛보기형 교재라고 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이 2차 부등식이 사실 본격적으로 쓰이는 곳은 판별식에서 2차식이 나오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별식 자체가 2차 부등식이 되는 경우. 그거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의 위치 라던가 근의 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의 분리, 근의 부 이런 거 둘 다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이런 거를 구분하거나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두 근 중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렇게 구분할 때에 주로 2차 부등식이 활용이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도 없죠? 예,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제가 내드릴 거냐면요. 144쪽까지요. 양으로 따지면 저번에 내줬던 숙제가 좀 많았는데 오늘 그 137쪽부터 65번부터 생각해보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나 이 숙제 도저히 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발 니들 잣대로 판단하고 비워놓지 말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피드백 받고 최소한 정해진 구간까지 따로 숙제를 다 해오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학원 등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내가 책 피려고 하니까 책 막 황급하게 덮으면서 선생님 다 못하는 거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 허리를 360도 돌려버릴 거야. 하체를 한 바퀴 돌려놓아서 제자리로 갖다 놓을 거야. 아시겠죠? 제가 아니면 니들 무릎 위에 올라가 앉을 거야. 내 등치로 한번 버텨보시든가. 그리고 니네 무릎 위에서 둥가둥가 할 거야. 둥가 아주 그냥 무릎 아래 죽어라 그냥 아주 해버릴 거야. 숙제해. 약속한 거 지켜. 약속 못 지키겠다 싶으면 뭐 하라고? 미리 연락해서 조정받아. 맞지? 제가 오늘까지는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대서 못 남기겠고요. 내 교육 원칙이 잔소리하면 남기지 말자라서 잔소리를 하도 길게 해서 니네들 못 남기겠으니 공부하실 분들은 알아서 자진해서 남으시는 건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경고한 대로 목요일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시엔 이제부터 강제 집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잘하자. 촬영 여기까지, 수업 여기까지. 자, 숙제 정리하고 갈게요. 숙제 어디까지? 숙제 144쪽까지. 공수 페이지 센 144쪽까지. 그 다음 3학년 1학기 거 센은 어디까지? 저기 뭐야 100 제가 184까지 188까지 188까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으니까 제발 밀리지 말고 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